목소리는 창작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자체가 저작권의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나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범위 내에서만 활용했어 라는 주장도 가능할 거예요. 공정이용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이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제 사유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조항을 좀 읽어볼게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35조의 5이고 35조 2는 또 한 가지가 조금 다른 규정이긴 한데 활용 가능한 조항이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서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이제 조항이 있는데 35조의 2보단 35조의 5를 활용해서 나는 면제된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학습시키는 데만 썼다. 그리고 결과물 자체는 저작권 침해된 건 아니다. 내용도 다르고 음악도 다르고 음도 다르고 가사도 다르지 않냐. 내가 너의 노래를 열심히 들어가지고 내가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거랑 당신의 어떤 것을 활용해서 이제 AI를 통해서 노래를 만든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항변 사유예요. 어때요? 납득이 되시나요? 그러면 드레이크 원곡자 입장에선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선은 내 곡을 넌 컴퓨터에 입력했잖아. 그쵸? 학습시키는 과정은 복제가 있어 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복제는 저작권자만 할 수 있는 행위인데 너가 학습시키는 과정 중에 컴퓨터에서 자연스럽게 복제가 일어났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저작권을 침해했어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냥 2차 창작으로 인정해주고 수익의 반을 내놔라고 하면은 깔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화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조정이라든지. 아마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하기 참 어렵네 이러면서 당신들 반반씩 이거는 쓰게 해주고 거기서 발생된 수익을 이제 나눠주는 걸로 해.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합리적인 판단이신 거 판사님 해도 될 것 같아요. 저작권을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선 우선 1차적으로 내 음악을 복사해서 학습시켰으니까 그 과정에서 복제권 침해가 있었다. 근데 또 하나 주장할 수 있는 건 내 목소리를 이용한 거는 저작권 침해라기보다는 음성권이라고 해서 인격권 침해에 가까운 측면이 있어요.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이거는 이제 저작권과는 또 다른 권리인데 내 음성은 창작물은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나의 고유한 권리 침해했다라고 해서 음성권 침해를 주장할 수가 있고요. 방어하는 쪽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공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다. 나는 그냥 새로운 걸 만들어냈을 뿐이고 그 과정 중에서 인간이 다른 사람 음악을 여러 개를 들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과정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팽팽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측면이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완전히 정리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인격권과 관련해서는 과거 미국에서도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 1988년도에 이제 배트 미들러라는 가수가 포드사를 상대로 해서 제기한 사건에서 실제로 이 음성과 관련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 적이 있다고 해요. 광고를 내면서 포드사가 이제 머큐리 세이블이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 광고를 제작할 때 이제 배트 미들러를 활용을 하지 않고 배트 미들러라는 가수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그 로고송을 만들어냈나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배트 미들러가 나는 이 노래 안 불렀는데 너네가 내 목소리와 굉장히 유사하게 흉내를 내서 너네 광고송을 이제 만들었으니 내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게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인격권이라는 게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초상권이라든지 이런 목소리와 관련된 권리라든지 해서 이제 연예인의 초상권 등은 특히 인격권의 일부로서 보호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가수들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은 있겠죠. 요거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인격권 침해에서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요. 저작권은 굉장히 이제 상업적인 권리로서 보호가 많이 돼요. 우선 1차적으로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면 바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한테 내 침해 가능성 있는 음악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중지시켜달라고 하면 그 서비스 제공자는 1차적으로는 저작물 침해 소지가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이제 돌아다니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저작권 침해물에 대해서는 침해물로 인해서
에서 어떤 이익을 봤으면 그 이익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저 저작물은 내 저작권을 침해했고 그 침해자가 내 저작권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은 나한테 손해배상하는 용도로 써야 돼 라는 주장이 가능하고 나는 그것을 이제 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작권의 영역이 아니라 인격권의 영역이라고 하면 인격권 침해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혀서 번 돈 자체가 나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거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권 침해보다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는 게 권리자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음성을 활용한 커버송을 썼을 때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입증하기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논의로 봤을 땐. 왜냐하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 것만 가지고 저작권 침해라고 이걸 바로 인정한 여태까지 사례는 없고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상황인 거죠.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돼야 된다. 근데 저작권 침해 인정이 명확하지 않다. 지금 아까 봤던 그런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쪽에 관련된 연구들이 막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이제 6월 달에 IP 포커스라는 걸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 내용이 이제 좀 있었어요. 비슷한 결론인데 AI가 그러면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이런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저작권법의 창작자가 될 수 있냐. AI 자체는 창작자가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에 인간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누가 주장을 할 수 있다면 AI를 만든 사람이나 AI 이용자가 권리자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AI 이용자가 제일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AI 이용자가 자기의 노력을 들여서 저작물을 만들어냈으면 그거는 이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학습 데이터를 활용했냐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학습 데이터가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활용한 데이터가 이미 누군가의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이거나 누군가의 특허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이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작권도 저작권 보호 기간이 있어요. 특허권도 특허권 보호 기간이 있고 그래서 사망한 사람의 저작권 같은 경우는 사망 후 70년인가 뭐 이렇게 보호되고 뭐 그러면 이제 아주 옛날에 뭐 고흐의 그림 뭐 또는 르누아르의 그림 이런 걸 학습시켜서 창작물을 만들어냈다. 이거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 되게 적겠죠. 왜냐면 학습 데이터 자체가 저작권이 없는 거니까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니까 이걸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어떤 새로운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 저작물은 AI를 활용해서 이 그림을 만들어낸 사람의 저작권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달리 지금 현재 아까 봤던 우리 음악 같은 경우는 특히 음악은 더 그렇겠죠. 제가 이제 아이유 씨랑 성시경 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런 가수들은 지금 저작권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런 노래를 활용해서 학습시켜서 보이스를 유사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노래에다 입혔다. 그러면 이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 중에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노래들이 이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노래를 유통시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우리 오늘 봤던 드레이크 그 노래는 스포티파이, 유튜브, 틱톡에서 많이 플레이가 됐잖아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냐. 누군가가 그러면 만든 음악을 다 이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올려야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OSP,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 중에는 일부러 그거를 이제 알고도 플레이를 시켰을 때, 알고도 계속 이제 유통되도록 방치했을 땐 법적 책임이 있지만 사전적으로 이걸 다 스크리닝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도록 업로드 시킨 거를 다 스크리닝할 필요는 없고 누군가가 내가 저 노래는 나의 저작권 침해했어 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차단만 하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AI를 가지고 뭐 음악을 만들어서 커버송을 만들고 이런 게 이제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주장,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주장들을 살펴봤잖아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은 공정이용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공정한 이용 범위 내에 있고 이거는 학습을 위해서 활용했을 뿐이다 라는 주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어떤 결론 나오진 않은 상태다. 근데 만약에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그걸 가지고 그 결과물로 또 돈을 버는데 사용했으면 이건 공정한 이용이 아니지 않냐라는 주장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완전히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학습만 시켰더라도 이런 것까지가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의 법은 어떠할 것이냐? 앞으로의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